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카메라 추천 시리즈 일명 우카추입니다. 제가 약 8년 전에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처음 카메라를 샀고 그 이유는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렴한 카메라를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주제는 사진용 카메라로 100만원 이하대의 탑 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이라 그래서 10번째에 나온 카메라, 12, 첫 번째 나온 카메라, 1등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번대로 나열한 것이니까 요거는 오해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를 포함해서 100만원대도 있고요. 바디만 100만원대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무조건 100만원 이하로는 찾기가 어려웠으니까 약간 언저리에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10대 바디 중에서 9대는 제가 직접 리뷰를 했거나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는 직접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카메라의 브랜드에 거의 비슷한 등급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마지막 참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출시가 미러리스로만 되고 있고 제가 선정한 카메라들은 옛날 DSLR 카메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DSLR 중고 시장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타이틀이 100만원 이하대였기 때문에 풀프레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크면 결과물이나 전체적인 DR이나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풀프레임이 안 나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100만원 이하대의 카메라 그것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입니다. 캐논의 크롭바디 DSLR 800D입니다. 여기서 850D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D가 약 2017년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 중고 매물 시장에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50D가 출시가가 약 1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고 매물로는 한 50대 후반에서 8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 즈음부터 현재까지 동영상은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4K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8K라든지 로우 촬영이라든지 10비트가 대중화되었지만 사진 기능에서는 제 생각에는 2017,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5년 전이라고 해도 저는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AF 성능이 좋아지고 고화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800D AF 포인트가 45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미러리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45개만 돼도 웬만한 화각에서 AF를 다 잡습니다. 사진은 일단 중앙 기준의 AF이기 때문이죠. 두 바디 다 스위블 액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화소대인 2400만 화소입니다. 보급형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생각했을 때 아쉬운 거는 셔터 속도가 4000분의 1초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메모리 슬롯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기 이상에 비해서 방진 방적이나 이런 것들도 빠져 있습니다. 850D부터는 IAF라든지 디지털 IS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건 사진에서 큰 의미가 없고 디지털 IS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850D가 성능적으로 더 좋은 건 맞지만 저는 이 둘 중과 비교를 한다면 저렴한 것이 사진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캐논 DSLR 크롭바디인 200D입니다. 여기서 200D 마크2도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2017년에 출시를 하였고요. 중고 매물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5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D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자체가 약 70만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중고 60에서 8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200D가 괜찮을까요? 800D가 괜찮을까요? 혹은 850D, 200D 마크2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200D가 800D에 비해서 AF 포인트가 9개밖에 없습니다.
연사 같은 경우에도 초당 5장이에요. 800D와 비교했을 때 한 장이 더 느리고 나머지 셔터 속도 4000분의 1초, 스위블이 들어가고 싱글 메모리 슬롯은 다 동일합니다. 대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기준에서는 AF 포인트가 9개라도 못 잡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디자인에 맞는 카메라, 조금 더 저렴한 카메라를 선택을 하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고, 제가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가격이 같다, 무조건 800D입니다. 세 번째는 풀프레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캐논의 DSLR 5D Mark III, 일명 5막삼입니다. 저의 첫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2012년도에 출시해서 한 10년이 지난 카메라지만 아직까지도 건재한 사진용 기기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중고 매물 기준으로는 약 한 100만원 언저리에 걸려 있기는 한데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진으로만 보자면 딸릴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고 AF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됐고 DR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진 바디에서 풀프레임 중급 라인의 카메라를 찾는다면 가성비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SLR 중급기에 맞게끔 AF 포인트는 61개가 들어갔고요. 드디어 듀얼 메모리 슬롯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방진 방적까지 지원을 하면서 셔터 속도도 8000분의 1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중급 라인의 카메라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붙박이형 카메라예요. 요즘에 스위블 틸트는 기본이지만 얘는 붙박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5D 마크4나 왕덱삼 이런 것들도 다 붙박이에요. 근데 사진에만 집중을 한다고 봤을 때 불편한 게 있기는 하지만 아쉽습니다. 아주 약간. 그리고 확장 ISO가 보급 라인에 비해서 이제 배로 높아지면서 10만까지 지원을 하고, 네 번째 카메라는 또 풀프레임 DSLR인 6D 마크2, 일명 육두막입니다. 5막3 기준으로 5년 뒤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최신식이 됐습니다. 출시는 한 190만원, 약 200만원대에 출시가 됐지만 현재 중고 매물에는 약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F 포인트는 45개이고요. 이때부터는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풀프레임이긴 하지만 보급형의 풀프레임 입니다. 메모리 슬롯이 1개로 줄어들었고요.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도 4000분의 1초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일명 끝나누기. 그래도 5막3은 센서가 디직5 플러스였는데 6D 마크2부터는 디직7으로 센서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중급 라인에 비해서 빠졌지만 방진 방적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캐논이 방진 방적은 진짜 뛰어납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진짜 물 5분 10분 동안 호수로 직격타 때려도 잘 돌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험한 환경, 비가 좀 내리거나 모래가 좀 일어나거나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좋을 것이다. 화소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600만 화소로 사진에선 고화소 일수로 좀 디테일한 보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5막3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뒤에 나온 바디다 보니까 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얘부터 디지털 IS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디지털적으로 크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6D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판형이 깡패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의 결과물은 좋았고요. 6D와 6D 마크2랑은 비교를 했을 때 얘가 AF 포인트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D 마크2에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한 20-30만원 더 주고 얘를 구매할 수 있으면 저는 6D 마크2, 육두막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4개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DSLR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DSLR 시절 때 고급 라인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러리스가 점점 대세가 되어 가면서 또 질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를 내리면서 현재는 보급 라인보다는 조금 상위 기종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절 때 종류도 많았고 좀 한 시즌이 같다라는 인식 때문에 중고 매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소니로 넘어왔습니다. 소니의 GV-E10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죠.
가장 최신 카메라입니다. 2021년 8월에 제가 리뷰를 했던 카메라입니다. 번들 키트로 공식 판매가가 약 94만 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니가 반도체 이슈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중고 가격들이 좀 올라간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중고가에 맞게 잘 구매한다면 이 카메라도 가성비로 매우 괜찮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미러리스답게 AF 포인트가 425개가 들어가면서요, 마찬가지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좀 브이로그형 카메라, 입문자용 카메라 이런 슬로건이 붙으면서 피부 보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갖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문 사진기로 사용하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얘도 약 2,400만 화소로 현재까지는 가장 인기 있는 화소대입니다. 고급 라인의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카메라는 IAF가 정말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니의 AF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나 강아지 동물을 찍을 때도 AFC로 두고 딱 반셔터만 잡으면 눈을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최신형 카메라로 사진용 기기에서 100만원 이하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메라였습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2019년 3월에 출시를 했고요. 얘도 나름 최신형에 속합니다. 출시가는 약 109만원 정도의 출시가 되었는데 현재 중고가는 잘 찾아보시면 출시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100만원 이하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5개의 바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디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이고요. 얘도 크롭 바디이고 4000분의 1초 방진방적 싱글 메모리 슬롯을 당연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2400만 화소의 연사가 초당 11연사까지 들어가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스위블 액정이 아니라 틸트 형식의 액정입니다. 저는 요것도 나름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스위블이 인기가 더 많다 보니까 요 부분이 살짝 아쉽고요. 바디 손떨림 보정이 없습니다.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알파 6300과 알파 6500도 같은 라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시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 중에 가성비 있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사진으로만 본다면 저는 이 세 개 중에는 뭐를 고르던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니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Z50인데 얘도 최신형 입문용 미러리스입니다. 2020년 2월에 출시가 됐고요. 공식 판매가는 한 12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됐지만 현재 중고가로는 한 70에서 80, 9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AF 포인트도 209개를 지원을 하고 스위블 액정이 아니라 틸트 액정이고요. 약 2천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연사는 초당 11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요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니콘은 사용을 많이 못 해봤지만 리뷰 때문에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 DR 이런 부분에서도 니콘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인기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 와중에 숨은 보석 같은 느낌이 니콘의 Z50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후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XT200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사용해보지 못한 유일한 바디가 이 카메라입니다. 그렇지만 XT3이라든지 제가 후지 카메라를 몇 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후지만의 색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나 색감이 좋다라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후보정을 해야 좀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후지 필름은 원본이지만 가장 보정스럽고 가장 예쁜 기본적인 색감을 가진 카메라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얘도 보급 라인에 속하고요. 가격대가 약 80만원에 출시를 했지만 지금 중고 가격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에서도
것도 아주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지 필름의 색감을 이용을 하고 싶어, 사진용이고 가성비 카메라를 찾는다면 이 카메라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후지 필름이 유튜브 광고나 이런 것들에 노출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량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어느 정도의 마니아층도 있고 그만큼 성능이 괜찮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많은 걸 추천드리고 싶지만 많이 사용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나중에 스냅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후지 정도는 하나 들여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리뷰를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캐논의 미러리스로 넘어왔습니다. M50 마크2입니다. 여기서 M50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얘도 나름 최신식입니다. 얘는 가격이 막 여러가지 뭐 번들 킷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번들 키트로 생각을 하더라도 렌즈 포함해서 한 80에서 90만원 정도가 공식 판매가였고요. 중고로 구매를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얘기하면 입 아프죠. 고급 라인이기 때문에 중급 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뭐 듀얼 메모리 슬롯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지만 2020년, 2021년대에 출시한 카메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뭐 센서라든지 어떤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017년이나 2020년이나 센서 완전히 똑같은 거 쓰면서 기능이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면 최신식 카메라를 먼저 고르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연사도 초당 10연사로 요즘 최신식 카메라만큼은 올라온 카메라입니다. 나머지 뭐 스위블 액정이나 동영상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러리스 크롭바디로 넘어오면서 렌즈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를 많은 거를 따져본다면 DSLR 라인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캐논의 미러리스 고급형 풀프레임 EOS RP입니다. 얘도 최신식 카메라예요. 2019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공식 판매가 기준으로 140에서 150 정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고 시장에는 80에서 9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봐도 판형이 깡패입니다. 센서가 큰 것들이 DR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이점이 더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아주 괜찮은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보급형이지만 센서만 풀프레임이다. 그리고 EOS R 시스템이다. 좋은 렌즈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건데, 렌즈를 구비할 때 약간은 금액대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 말고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10가지의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추천이 안 된 카메라들도 있기 때문에 찬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제가 사용을 해보지 못한 카메라는 선택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카메라들 포함해서 주변에 카메라를 오랫동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추천을 받아보기도 하고, 제가 추천드렸던 것들을 다시 되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카메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풀프레임 추천, 뭐 몇백만원대의 카메라 추천, 영상용 카메라 추천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 기준에서 경험한 바디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다음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야, 색소폰 한번 불면서 끝내자. 오늘은 인트로를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 들리나?